이 현충일에 대한 의미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벌써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보니까 벌써 61번째로 맞는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의 의미와 그리고 이 현충일의 의미, 되새겨보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금방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이 현충일 추념사를 들으셨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다. 예, 그분들의 헌신의 덕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네. 보훈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분의 공헌에 보답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복합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충일은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추념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6월 6일이 왜 현충일인가? 현충일을 왜 6월 6일로 정했는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6월 6일 고려 시대에 보면 6월 6일 날 이 전장에서 사망한 전사한 그런 그 병사들의 뼈를 이제 봉송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예. 그 6월 6일이 이제 망종 24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모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수확에 감사하고 새롭게 모내게 하는 벼가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1956년에 6.25 전쟁 때 희생된 우리 호국영령을 위한 제사를 바로 이 6월 6일 망종 때 드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1956년 6월 6일 이후 매년 그날을 현충일로 정해서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6년에 제정되기 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벌써 올해도 6.25 전쟁이 발생한 지 6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 휴전은 됐지만 계속해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6.25 전쟁 때 정말 수많은 우리 장병들, 물론 민간인들, 국민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6.25 전쟁은 김일성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공산화 통일을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의 희생, 특히 16개 참전국에서 직접 이 군인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이 정전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60년대 아시겠습니다. 1.21 사태라든지 울진 삼척 무장공비 대규모 침투 사건들도 있었고요. 7, 80년대를 거쳐서 특히 858 칼 858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 90년대에 북한이 강릉의 잠수함을 침투해서 우리를 위해했던 그런 사건. 99년에 1차 연평해전, 2002년 월드컵 당시 2차 연평해전. 201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안함 폭침 때 46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지금도 핵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가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호국 보훈의 정신을 지금도 계승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현충일과 그리고 6.25의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현충일, 6.25 그 의미를 조금 잊고 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쉬는 날쯤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보훈 의식이 좀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다 조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얼핏 저희 아파트 통로를 보니까 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태극기를 개항한 세대가 한 서너 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오늘이 현충일이고 정말 조기를 개항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순국 선열을 추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기억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역사에 대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고 또 어떤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을지 하는 거. 또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훈의식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세계적 사회과학단체 학술 프로젝트인 세계가치관조사 설문조사를 분석해봤더니 이 우리나라의 보훈의식 지수가 OECD 20개 국가의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고 또 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하위권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치조사라고 하는 그 국제과학단체에서 이 보훈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훈의식과 경제 가치와 연관성은 이제 조사를 했는데 6점 만점에 4.83이 평균인데 네. 우리는 4.79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 저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분단 국가고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지금도 북한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보훈의식이 세계 평균값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훈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 8월 달에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젊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요. 예비군들은 군화와 군복을 갖추어 놓고 언제라도 나라가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치된 모습들이 결국 김정은의 의지를 꺾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서울행정학회가 조사한 건데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의 연구 결과 이런 내용인데 보훈의식이 1% 증가되면 11조 9천억 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풀어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의식이 높아지면 갈등을 줄이고 예.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 높아지면은 지금 이 수치로 나온 것이 11조 9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보훈의식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 성장을 막는 갈등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이 성장이 촉진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아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임한다면 경제의 효과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것이 사실 수상적인 거지만 그걸 나름대로 수치화시켜서 연결시켜 본 것인데 행정학회와 보훈처가 공동으로 또 연구하는 것이고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현실 문제로 들어와 봐서요. 이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서 보훈 대상자들의 사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 작년 한 해 동안만 봤더니 참전 유공자 746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경우에는 이제 참전 유공자들 대부분이 80대이시고요. 예. 많으면 90대도 있고 당시 소년병인 학도병으로 참전한 분들은 70대 후반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분들이 점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도 이제 60대가 훌쩍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예우를 하고 있어요. 예. 우선 참전 유공자 수당이 있고요. 의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다든지 장제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고궁을 무료 이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이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고 그 법률에 따라 예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물질적인 예우와 정신적인 예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물질적인 예우도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 참전수당이 한 월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가 20만 원을 주고 지자체에 따라서 상당히 적은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우리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된 부득이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예우거든요. 예.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인데 혹시 나는 그 어르신들 특히 지하철에서 그분들 참전 유공자들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을 얼만큼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우하느냐. 전반적인 국민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가 과연 그러냐.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선돼야 할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이 현충일이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이런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지도 끝으로 짚어주시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이 상위 계층, 다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정말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그런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나라를 지키는 건 역시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것인데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소중한 제복, 유니폼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확고하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지켜지는데 안보에 더욱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그 의미 등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좀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